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닥칠지도 사실은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필연성, 예측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맞춰 보험 상품이 개발된 것이 바로 종신보험, 사망보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그 차이는 무엇인지 저희 개념부터 저희 한번 살펴볼게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자, 무엇이 다를까요? 말 그대로 둘 다 사망할 때 지급이 된다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자,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보장기간이 평생 동안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100%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해약하셨을 때 환급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더 나아가 확실한 보장을 제공하는 만큼 보험료는 비싸지만 장기로 유지해 주신다는 환급금도 있고 그리고 이런 사망보험금은 유가족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상속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면들이 있죠. 반면에 우리 정기보험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만 보장을 해줍니다. 가령 예를 들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보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반면 해약환급금은 그 기간만큼만 보장해준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보험은 특정 기간 동안에만 내 유가족을 보호하고 싶어 라고 하신 분들이 선택하시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 사망보험을 가입하시는 목적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그림 보시면서 저희 함께 살펴보실게요.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남겨진 가족의 생활비 문제 때문에 가족의 생계 때문에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보면 외벌이 가정의 경우 아빠, 엄마,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가장에 부재가 발생한다면 그 남겨진 가족의 생계는 사실 정말 암담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가령 예를 들면 아빠들이 가장 이런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선택하시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주거의 변화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바로 집을 보통 구매하거나 우리가 전세를 살고 계신 분이라면 대출이 갖고 계시죠. 그리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매우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마련했을 때 대출은 또 반드시 따라오고요. 그런 경우에 외벌이가 됐든 이런 경우 맞벌이가 됐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한 사람의 공백이 생겼다 하면 나머지 남은 사람들은 원리금이나 그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실 거 아니에요? 그때 바로 이 집을 유지하기 어려우신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망보험을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우리 유가족들이 상속재산을 승계받게 되지요. 그런데 죽음은 어때요? 예기치도 못할 뿐더러 우리가 막상 그 예기치 못한 것에 대해서 준비도 못하게 되죠. 그런데 실물자산의 경우 상속세 재원을 미리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상속받는 사람이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사망보험을 준비함으로써 상속세 재원을 미리 마련해 준다면 상속받는 사람의 어떤 또 다른 기쁨으로 또 매우 또 잘 준비해 나가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망보험금을 가입하시는 목적이 주로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는데 어떤 가장의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사망보험금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망보험은 상황과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제가 예시를 들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예시는요. 자, 사망보험은 우리가 준비하는 지금 목적 중에 하나로 첫 번째 예시를 드는 상황에서는 사실 정기보험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앞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망보험을 준비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남은 가족의 생계가 걱정될 때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실게요. 아빠가 30세, 엄마가 28세, 아이가 갓 태어난 0세입니다. 이 가정이 20년이 지났을 때 아빠는 50세가 되었고 엄마는 48세, 아이는 20살이 되었어요. 이런 경우로 봤을 때 요즘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는 자녀가 20살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완전한 독립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해 보여요. 그리고 또 가장 왕성하게 지출이 많이 들어갈 시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어떤 가장의 사망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조금 사망보험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될 상황으로 보이고, 이 상황에서 10년이 더 지났을 때 가장의 나이가 60세, 그리고 엄마의 나이가 58세, 그리고 우리 자녀가 30살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사망을 하신다고 하면 58세라고 배우자 나이를 예측했을 때 얼마 지나면 국민연금도 나올 것이고, 또 얼마 또 지나면 우리 유족연금도 함께 받으실 수 있을 뿐더러, 나아가 우리 자녀는 30살이지만 사회 초년생으로 조금씩 어떤 앞발을 나아갈 수 있는 시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사망보험금이라 하면은 60세 정도까지는 마련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두 번째 예시를 드는 경우에도 역시 정기보험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현재 갖고 계신 이런 모든 실물 자산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도 물가가 상승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가치가 상승하죠. 그래서 그에 맞는 어떤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자산 규모가 그러면 얼마만큼일 때 내가 얼마만큼의 사망보험금을 통해서 상속세를 마련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저희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실게요. 상속세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면 사망에 대한 문제는 어떤가요? 언제 사망할지는 몰라요. 사실은 근데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죠.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진 기간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을 가입하신다면 어때요? 우리가 정기보험이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정해진 기간만 보장해준다. 뭐 10년, 20년, 30년, 60세, 70세, 80세. 그런데 우리가 70세까지만 나는 사망보험을 가입할래. 그래서 가입을 했는데 우리가 71세, 75세, 80세 사망은 하면 어떡하죠? 그럼 그달 소멸이 되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속세는 언제든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인데, 내가 이런 경우에는 정기보험보다는 사실 종신보험이 평생 동안 보장을 받치는 종신보험이 더 유리하신 선택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는 고인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자산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부과되는 사실 세금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물려받은 자산이 경제적인 가치와 더불어 물가 상승과 더불어 어떤 그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우리는 그러한 세금과 피할 수 없는 부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보험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염두에 둬야 될 어떤 항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 수익자들의 관계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물자산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상속 증여세율은 사실 지금까지 집값과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에 관계없이 1999년 개정된 이후에 20년 이상 같은 어떤 세율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과세 표준이 10억만 넘어도 무려 우리는 40%에 육박하는 상속세를 준비하고 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 지금 예를 들어 보면 수도권 아파트들의 집값 보면 대체적으로 사실 10억이 넘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상속세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부유층의 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준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금액에 대해 살펴볼 텐데, 이 상속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서 작게는 10%, 많게는 40% 구간까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공제가 5억, 그리고 배우자 공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시면 사실 최대 30억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기타 공제로 뭐 미성년자라든지 장애인 부분, 이런 부분 또한 함께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속세를 근데 가입하시려고 할 때 챙겨야 되는 어떤 보험을 활용하신다면 키포인트들이 있어요. 자, 바로 그게 우리 앞서 지금 언급했던 용어들이 있었죠.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 이런 용어들인데, 계약자와 수익자를 같은 사람으로 일치시켜야지만이, 동일하게 하셔야만이 상속세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드는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경우, 만약에 계약자가 돈을 내는 사람, 즉 만약에 배우자예요. 그리고 피보험자가 본인이에요. 그런데 수익자가 말 그대로 계약자인 어떤 배우자였어요. 이런 경우라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도 본인이고 그리고 수익자도 배우자예요. 이런 경우라면 상속세는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시를 드는 경우, 계약자가 배우자, 피보험자가 본인, 그리고 수익자가 어떤 자녀라고 한다면 상속세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내용은 세법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함께 계획 및 의논을 하시면 매우 좋으실 것 같고, 보험금 수령과 관련된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익자를 명확하게 지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권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